안녕하세요. 연락트로캠입니다. 오늘 슬프게도 테슬라 주식이 많이 내렸죠. 장후까지 하면은 10% 좀 안 되게 내려서 한 8.4, 8.7, 9%인가요? 9% 좀 안 되게 하여튼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내린 이유가 중국에 이제 판매량이 감소했다라는 저희 뭔가 데자뷰 같은데 매년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참 신기하죠. 뻔하게 좀 예측이 되지만 한번 깊게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또 V12에 대한 또 계속 가끔 제가 또 써보려고 하니까 리뷰도 계속해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판매량이 그러니까 수출까지 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된 이 지금 물량이 딜리버리 된 게 생산돼서 수출하고 뭐 중국 내에서 판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우려스럽긴 하죠. 프라이스 컷. 중국에서 가격을 좀 깎았죠.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이렇게 기사 타이틀이 나옵니다. 중국 세일을 계속 얘기하는데 가격을 깎은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테슬라가 딜리버리를 하려는 의지니까요. 근데 그게 좋은 징조는 아니죠. 좋은 징조는 아닌데 기사를 이제 보면은 일렉트랙이 요즘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데 지금 중국에서 딜리버리 넘버가 이게 안 좋은 게 떨어진 게 별 그렇게 아무 의미 없다라는 식으로도 쓰더라고요. 근데 많이 팔면 좋죠. 저도 그리고 가격을 깎은 것이 조금 그리고 중국의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테슬라의 위치가 중국에서 이렇게 나빠지는 거냐? 근데 항상 제가 하는 일이 있죠. 그 주변 브랜드 보는 다른 친구들 얼마나 하는지 항상 상대적인 거니까요. 한 기업만 볼 수 없습니다. 시장을 봐야 되는 거니까.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춘절? 그러니까 설날이 있었죠. 루나 이어. 그게 2월 달에 맞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주는 건 맞는데 근데 얼마나 주는 건지 그래서 다른 브랜드를 봐야 되는데 BYD는 세게 맞았더라고요. BYD는 이거 보시면요. 20만 대를 1월 달에 팔았다가 12만 대로 꼬그라졌습니다. 이 기사 타이틀이 약간 이제 과장 보태면 반토막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덜 팔린다라는 거죠. 좀 더 이제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이거 데이터 나올 때는 테슬라가 발표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욕이 있는 거고요. 요만큼 줄은 거죠. 작년 대비해서도 BYD는 정말 너무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난달 대비해서도 폭삭 주저앉았고요. 작년 대비해서도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BYD도. 오히려 테슬라가 양반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타격을 덜 맞아 보인 것 같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대부분 강력한 경쟁자들이 타격이 컸다. 근데 이 데이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다 합친 거라서 전기차만 또 따로 보면은 한 40% 가까이 다운된 BYD 같은 경우는 타격이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좀만 과장 보태면 진짜 반토막 난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가 좀 전체 시장이 조금 안 좋아서 그랬지. 과연 중국 내 위치에서는 물론 BYD의 경쟁을 세게 받고 있지만 여기 지리도 있네요. 지리도 완전히 내려갔고 선방해주고 있다. 요즘 전기차의 분위기가 예전만 못한 거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시프트 한다 그러면은 여전히 테슬라의 영향력은 이걸 가지고 아직 영향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늘상 1, 2월에는 명절이라든지 그리고 원래 연초에는 차가 이 그래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이제 더 잘 팔리는 특유의 그 시즈널 트렌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뭐 아무 의미 없거나 이거 섣불리 이렇게 이것 때문에 진짜 주식이 내려갔으면 저가 매수라고 좋은 사인일 수도 있겠지만 누구도 모르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보십시오. 엔비디아도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폭발하기 직전에도 이런 차트나 이런 지표를 보면은 RSI라든지 그것도
과매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오버슈팅 됐다라는 지표도 있지만 그거 깨고도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참 주식이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조금씩 줄면서 전기차에 좀 영향이 안 좋은 게 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영향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정치 얘기도 FSD V12로 넘어가기 전에 정치 얘기도 조금, 왜냐면 워낙 일론 머스크가 이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요. 지금도 계속 날리고 있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그냥 관전자의 입장으로, 왜냐면요, 이게 한국하고 좀 다른 게 한국에선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죠. 미국도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진짜 안 좋아져서 이게 정치 이슈화돼서 이게 가장 진짜 어떤 서베이에서는 제일 높은 순위로,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이걸로 결판난다고 얘기하는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그런 신문 기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나라하고 미국하고 좀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게요. 미국에는 불법 이민자가 너무 많습니다. 원래부터 많았습니다. 이렇게 미친 듯이 증가하다가 대략 한 1,000만대, 근데 이거 2021년이죠. 최근엔 더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많아서요. 그리고 이 통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illegal immigrant, 그러니까 unauthorized immigrant, 이게 통계가 정확하겠습니까? 아니, 불법 이민자를 넌 불법 이민자야. 그러니까 한 명 카운트 이렇게 해서 하진 않잖아요. 뭐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로 추산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도 요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거는 보수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거 이상이고, 어떤 기사는 1,600만 명, 지금 2023년에는 막 과하게는 2천만 명까지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추산해 보면 1,000만에서 그 좀 이상,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인구를 고려하더라도요, 여기 불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가 굉장히 많고요. 이게 하나의 어떤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리포트들, 경제적 리포트도 많았고, 그리고 여태까지 그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대부분 이분들이 저임금, 그리고 더 낮은 임금에도 일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래 일하면 이제 영주권이라든지 불법 체류자에도 그렇게 구제해주는, 여태까지 일부, 그게 미국의 하나의 경제 한 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불법 이민자들을 옹호한 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솔직히 싫습니다. 불법 이민자인데요. 합법적으로 온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저는 극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아니, 미국엔 저렇게 많은 이민자들이 있고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나름의 기여하는 게 있고 이미 이렇게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받아들여야지. 그냥 제가 그걸 열받는다 한들 세상이 변하진 않으니까요. 그것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이 미국 사회에 대응할까가 더 큰 베니핏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태까지는, 그리고 미국에서 이게 이렇게 늘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허용이 된 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도 찾아보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계속 얘기도 하지만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들이 미국도 그나마 이렇게 갖춰지기 시작하는데, 오셔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기보다는 그 안전망의 이득만 빼가는,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범죄 사건들이라든지, 심지어 이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21년에는 중국인 일리걸 보더 크로싱 하시는 분들이 300명 조금 넘었는데, 지금 2023년 아직 통계가 완벽히 안 나왔지만 이거 최신 뉴스인데도 CBP 데이터 보면은 1월부터 11월까지 3만 명이 넘었답니다. 중국인들이 왜 이렇게 멕시코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를 넘는지, 이거 이유에 대해서 기사도 있지만 일단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 불법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쵸. 여기 납세자들의 세금을 축내니까 이게 지금 정치 이슈화되고 있고, 참 신기한 게, 전임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막 멕시코에 이제 막 국경 보도에 장벽 세우고 그랬을 때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는데, 오히려 요즘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여전히 시스템으로 움직이지만 현재 미국이 이렇고, 일론 머스크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걸 덧붙일까 말다 하다가 그냥 제 채널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도 얘기하는 거니까 더하면 한국도 인구 감소가 심각하죠. 그래서 이민자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심지어는 그러니까 한국이 좀 발전됐으니까 한국이 문호를 열면 물밀듯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높은 위치나 배우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거 미국을 보십시오. 이민자로 세워진 나라에서도 이민 문제가 지금 대선에 있어서 거기다 제가 이걸 또 얘기한 게 지금 프라이머리 일렉션이거든요. 미국은 공천이 없습니다. 한국은 공천 이슈도 재밌더라고요. 한국 정치가 좀 더 막 액티브한 것 같긴 한데 제가 별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프라이머리 일렉션이라서 저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민자의 나라에서 이민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물론 정말 엄청나게 발전된 국가지만 문호를 연다 그래서 뭐 물밀듯이 올 수도 있죠. 아직 더 저개발된 국가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제일 이제 손쉽게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봤던 베트남이라든지 근데 거기도 출산율이 줄더라고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플러스 물론 한국이 더 발전됐다 한들 그 오시는 분들이 한국인들 한국 사회에 잘 녹아날 수 있는지 그 눈높이에 맞는지는 또 별개죠. 그리고 과연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이 높아서 오시는 분들이 과연 어떨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민이라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다. 정말 오랜 역사 동안 이민으로 이어진 이 나라도 여전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걸 좀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출산율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인구에 있어서는 깝깝한 마음에 거기까지 생각이 가게 됐네요. 이제 FSD V12를 또 저의 의견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려던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영상 보면서. 오늘 영상 촬영을 안 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쓸 기회가 있어서 아시다시피 저는 메인을 X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잠깐 썼다가 유턴을 시켜봤거든요. 영상 촬영은 안 했는데 유턴을 하더라고요. 물론 한번 등 떠밀어 주긴 했었어야 되는데 유턴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홀라당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살짝 까먹었는데 근데 이 철길 앞에서도 원래 저 앞에 가서 쓸 수도 있는데 안전하게 여기서 쓰는 거 보면서 좀 안전하다는 느낌도 들고 지금 비가 조금씩 오는데 잘합니다. 지금 한번 눌렀죠. 저 와이퍼도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업데이트 되면서 나아져서 지금 버전에선 그냥 좀 그냥 참고 쓸만한 정도인데 좀 불만이 있습니다. 빨리 좀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V12도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성능이 디그레이션 된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완벽히 믿으면 안 되는데, 요 부분에서는 이따 가면은 또 충격적인 장면을 또 제가 느끼게 돼서, 그러네. 영상을 보니까 좀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데, 결국 지금 목적지에 가는데요. 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 주차 찾는 그 능력을 제가 계속 지난 영상부터 강조를 해왔는데 그 놀랄 노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서 예전 같았으면 내비게이션 상에서 목적지가 가까우면 최대한 그 블럭에서 그러니까 주소상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알 수 있으니까 거기에 붙여서 그냥 거기서 끝내버렸다라 그러면은 V12부터는 그 주변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러 번 써봐도 그 진짜 놀랍더라고요. 주변을 주차할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내비게이션상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포인트 주변에서 내가 차를 어떻게 대야 될지를 고민한다라는 흔적을 느껴서 와, 그거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걸 쓰는 데 있어서 정말 인상 깊었고, 그리고 제가 오토맥스 기능을 켰거든요. 속도 기가 막히게 교통 흐름 잡아서 잘 하더라고요. 물론, 잘 못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아마 댓글에 오토맥스 짜증난다. 이걸 캔슬해야 된다. 아, 저도 이거 한 번 딱 겪었는데 그때 캔슬할까 하다가 제가 악셀레이션을 쳐줬거든요. 살짝 등 떠밀었더니 그 기능이 자동으로 해제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속도에 개입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 그것도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차 프로그램이 직관적이기도 하면서 모은 기능들이 너무 빨리빨리 업데이트 되니까 오히려 쫓아가기가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지금 테슬라라는 차를 기존에 여전히 그런 클래시컬한 뷰로 보는 게 아닌가. 거기서 좀 놀랐습니다. 요즘 프로그램 업데이트나 V12부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차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목적지에 좀 있으면 진짜 그 아까 말한 그 주차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얘가 계속 오른쪽으로 차선을 바꾸려고 저기 아까 지났거든요. 필즈 커피인데 그러더니 여기다가 네, 내비게이션으로 이미 목적지는 지났는데 계속 FS들이 이어가서 이렇게 스트릿 파킹하는 놀라운 모습을 다시 한번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너무 놀랍더라고요. 얘가 세운 데서 커피만 픽업하고 다시 클릭해서 FSD 키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주차하고 거기서 커피 갖고 와서 그냥 가는 진짜 이런 경험들 참 놀라운데요. 근데 단점을 이야기하겠죠? 가다 보면요 갑자기 얘가 신호 위반을 할 것 같아서 제가 개입을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근데 오른쪽에 이제 사거리에서 차가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근데 얘가 왠지 갈 것 같았거든요. 잘 가다가 신호 같은 경우를 위반하는 경우가 전 버전에서는 거의 없었거든요. 여기서 제가 그래서 개입을 했습니다. 지금 눌렀죠. 그러니까 아까는 와이퍼 때문에 한번 눌렀고 이번에는 제가 진짜 개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오른쪽에 차가 있는데도 가려는 듯이 하더라고요. 지난 버전에서는 이게 코드를 써가지고 절대로 빨간불에선 넘어가지 말라고 뭔가를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놨는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코드를 이제 엔드 투 엔드로 그렇다고 해서 코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99% 이제 AI를 통해서 그냥 트레이닝 한 걸로 하다 보니까 얘가 눈치 보고 그냥 가려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좋은 데이터를 줬으면 벌써 자율주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스탑사인 안 지키고 교통법규를 적당한 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뭉개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학습해 놓고 아마 사람같이 하라면은 이미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V12를 보니까. 근데 우리는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나는 해도 되지만 너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너는 그러면서도 나한테 더 좋은 경험을 줘야 된다라고 AI한테. 그러니까 나는 설령 엉망진창일지라도 그런 데이터를 뭐 테슬라가 잘 선별해야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런 데이터는 쓸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는 똑바로 운전하면서 빠르게 잘해야 돼라고 AI한테 시키는 게 뭔가 AI가 좀 불쌍하다는 느낌도 들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애시당초 좋은 데이터가 별로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만 했어도 자율주행이 금방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참 내로남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현실은 그러니까 얘는 더 잘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AI 발전은 진짜 눈부시게. 근데 언제 브레이크가 걸릴지 모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이게 머신러닝 트레이닝이라는 게 세츄레이션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하드웨어를 때려 넣어서 지금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그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고 이것도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네요. 많은 걸 일론 머스크 걸 제가 인용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테슬라를 팔로우하다 보니까 지금 그 어떤 기술 속도보다도 엄청나게 빠르게 가기 때문에 이것도 잘 해결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오토맥스 기능을 여전히 전 쓰고 있는데
이 FSD에 제가 개입해가지고 최고로 올릴 수 있는 게 85마일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 제한 속도가 65마일인데 얘가 75마일 이상은 안 가더라고요. 물론 교통 흐름이 75마일 대긴 하지만 가다 보면은 이게 간격이 멀어지는 거 봐서 앞차나 얘들 막 80마일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75 이상으로는 올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오토맥스의 맥스가 75마일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저 오른쪽에 저기 미친 듯이 예, 가시는 분들도 있고 주마다 제한 속도도 다르고 예, 상황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하면 필히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예, 손을 살짝 얹어 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 느낌에는 전보다 덜 민감해진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는 얹어놓기만 하는 느낌이고요. 그래도 전방 주시 꼭 잘 하셔야 되고요. 아마 카메라가 더 세게 봐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도 뭐 1차 여기 1차선 HOB니까요. 근데 추월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교통 흐름에 맞춰서 기가 막히게 잘 하고 한 가지 팁을 다시 한번 드리면 악셀레이션을 치면은 이걸 캔슬하지 않고도 속도에 개입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그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데이터적인 면도 그렇고 이런 소프트웨어가 서포팅하는 것도 하여튼 아직까지는 AI 발전이 너무 눈부시게 놀라워서 언젠가는 진짜 스탠스가 다시 한번 좀 바뀌었고 로보택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영상이 길어져서 또 다음에 FSD V12 리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